잠깐만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아찔했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쌩하고 달려오던 자동차가 코앞에서 멈췄던 일. 어릴 적 원인 모를 고열로 사경을 헤맸던 기억. 아니면 계단에서 쫙 미끄러졌는데 기적처럼 난간을 부여잡고 살아난 순간 같은 거요. 그때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겠죠. 그러고는 허탈하게 웃어 넘겼을 겁니다. 와, 나 진짜 운 좋았다 하면서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는 아주 기묘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운명론이나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차갑고 단단한 양자역학 이야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수학은 그때 여러분이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제는 어쩌면 완전히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물리학자들도 쉽게 답하지 못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시점에서 죽음이라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흔히들 죽음은 누구에게나 언젠가 찾아오는 일이라고 생각하시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믿음에는 아주 치명적인 빈틈이 숨어 있습니다. 죽음은 늘 다른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뉴스에나 나오는 이야기죠. 여러분 자신의 시점, 그러니까 두 눈동자 뒤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바로 그 시점에서는요. 수학적으로 죽음이라는 게 아예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물리학자처럼 이 문제를 꼼꼼하게 따져본다면 먼저 우주가 어떻게 쪼개지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에르빈 슈레딩거의 유명한 고양이 사고 실험을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강철 상자 안에 고양이 한 마리와 독약병을 가두어 둡니다. 상자 안에는 방사성 원자가 하나 있는데 이 원자가 붕괴하면 독약병이 깨져서 고양이가 죽게 됩니다. 표준적인 설명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상자를 열어서 확인하기 전까지 그 원자는 붕괴한 상태와 붕괴하지 않은 상태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고양이는 죽어 있으면서 동시에 살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중첩 상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물리학자들이 만든 재밌는 철학적 농담쯤으로 여기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절대 농담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 고양이 실험의 가장 큰 함정은 우리가 상자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안전한 관찰자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노트와 펜을 들고 서 있는 안전한 과학자일 뿐이니까요. 자, 이제 이 실험의 수위를 끔찍한 수준으로 올려보겠습니다. 고양이를 빼고 독약도 치우고 그 강철 상자 안에 여러분 자신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걸 양자 자살이라는 사고 실험이라고 부릅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머리를 겨냥한 총이 한 자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의 방아쇠는 일반적인 타이머가 아니라 전자의 스핀을 측정하는 양자 측정 장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자의 스핀이 위쪽으로 측정되면 총이 발사되고 아래쪽이면 그냥 찰칵하는 빈소리만 납니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측정 전까지 전자는 위쪽과 아래쪽 두 방향으로 동시에 돌고 있습니다. 눈을 감으세요. 차가운 총구가 관자놀이에 닿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방 안은 숨 막히게 고요합니다.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할 때 마침내 버튼을 누릅니다. 여러분의 상식과 생존 본능은 이렇게 소리칠 겁니다. 내가 죽을 확률은 정확히 50%야.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차분하게 뜯어보시죠. 이건 틀렸습니다. 다세계 해석에 따르면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우주는 주사위를 굴려 확률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주는 지퍼가 열리듯 두 갈래로 쫙 갈라집니다. 현실의 한쪽 나뭇가지에서는 전자의 스핀이 위쪽이었습니다. 총이 발사됐죠. 의자 위에는 싸늘한 주검이 남겨집니다. 가족들은 오열하고 경찰이 출동해 폴리스 라인을 칩니다. 끔찍한 비극이죠.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의 뇌를 멍하게 만들 진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그 끔찍한 나뭇가지 위에 존재할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죽어버린 현실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경험이라는 단어 자체의 정의가 무언가를 느끼기 위해 살아 있어야 한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생생한 의식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수학적으로 볼 때 여러분의 의식은 무조건 다른 쪽 나뭇가지로 전자의 스핀이 아래쪽을 향했던 그 세계로 강제로 흘러 들어가야만 합니다. 버튼을 누릅니다. 깜짝 놀라 눈을 뜨죠. 숨을 몰아쉬어 봅니다. 살아 있습니다. 와, 진짜 운이 좋았네 하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잊지 마세요. 다른 우주에서 여러분은 이미 죽었습니다.
단지 그걸 알아차릴 여러분이 그곳에 없을 뿐입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더 해보죠. 버튼을 누릅니다. 찰칵. 살았습니다. 세 번째로 누릅니다. 찰칵. 이제 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세상, 즉 고전적인 세계에서 동전을 던져 3번 연속으로 앞면이 나올 확률은 12.5%죠.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 50번 연속으로 했다고 쳐볼까요? 찰칵 소리가 50번 났습니다. 죽다 살아난 경험을 50번이나 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상식은 완전히 박살나버립니다. 평범한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수천조분의 1입니다. 그냥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다중우주입니다. 이건 그냥 누군가의 망상이 아닙니다. 1957년 천재 물리학자 휴 에버렛이 양자역학의 가장 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지하게 제안한 이론입니다. 에버렛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동 함수는 결코 붕괴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주는 절대 선택을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주는 죽일까 살릴까 고민하지 않아요. 우주는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둘 다 해버립니다. 거대한 식빵 하나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온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큰 식빵 덩어리라고 상상하는 겁니다. 양자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날 때마다, 다시 말해 그 전자가 빙글 돌 때마다 누군가 커다란 칼을 가져와서 그 식빵을 반으로 뚝 자르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는 2개의 식빵, 즉 2개의 우주가 생겼습니다. A 우주에서는 총이 발사됐습니다. B 우주에서는 총이 찰칵하고 멈췄죠. 바로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두 우주는 완벽하게 똑같은 비율로 진짜입니다. 질량도 같고 원자도 같고 물리 법칙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이라면 A 우주에는 시신이 하나 덩그러니 남아있고 B 우주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어리둥절해야 하는 멀쩡하게 살아있는 여러분이 있다는 것뿐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왜 여러분의 의식은 항상 살아남은 쪽으로만 갈까요? 만약 그 총을 들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라면 여러분이 바로 관찰자입니다. 이 영화를 찍고 있는 카메라 감독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뜻이죠. 만약 카메라 렌즈가 산산조각 났다면 그 카메라가 계속해서 영상을 찍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의 뇌가 스스로 뇌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기억으로 저장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가 반으로 쪼개질 때마다 여러분의 의식이라는 녀석은 오직 뇌가 온전하게 살아있는 시간선으로만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목숨이 무한대로 주어지는데 절대 부활하지는 않는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게임 오버 화면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게임은 그냥 계속해서 진행될 뿐이죠. 명심하세요. 여러분은 방금 방아쇠를 50번 당겼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조계의 다른 우주에서는 여러분의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슬픔에 잠겨 오열하고 있고 뉴스에서는 끔찍한 비극이라며 떠들겠죠. 다중우주는 말 그대로 죽어버린 여러분의 시신들로 꽉 차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시점에서는 그저 버튼을 누를 때마다 찰칵 찰칵 소리만 났을 뿐입니다.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아주 중요하게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냥 총이 고장난 것처럼 보일 겁니다. 슬슬 내가 마법의 힘을 가졌나? 아니면 신의 축복을 받았나? 착각하기 시작하겠죠.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저 생존자 편향이라는 함정에 빠진 희생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봅니다. 복권 당첨자들을 떠올려 보세요. 당첨된 사람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죠. 왠지 느낌이 딱 왔어요. 제가 찍은 번호가 무조건 맞을 거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틀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특별히 운이 좋거나 예지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냥 수백만 명의 참가자 중에서 우연히 당첨된 단 한 사람일 뿐이죠. 수백만 명의 낙첨자들은 인터뷰를 하지 않잖아요. 양자불사 이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낙첨자들은 바로 평행 우주 속에서 죽어버린 여러분 자신들이에요. 죽은 분들과는 인터뷰를 할 수 없지요. 그분들이 여러분 곁으로 와서 야, 그 버튼 누르지 마라고 경고해 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미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이게 사실일 때 오직 살아남은 시간선만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 없다는 뜻일까요? 자,
이것을 의식 카메라라고 불러봅시다. 여러분의 평생이 단 한 대의 카메라로 촬영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카메라가 바로 여러분의 자각, 즉 의식입니다. 이제 커다란 망치를 들고 와서 그 카메라를 산산조각 냈다고 쳐보죠. 그럼 그 카메라가 어둠을 녹화할까요? 아닙니다. 텅 빈 무의 상태를 녹화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녹화 자체가 멈춰버리는 겁니다. 영화는 끝이 나고 그 이후 장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불사 이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경험이 없다는 것 자체를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어떤 우주에서 여러분이 죽었다면 그곳의 카메라는 완전히 박살난 겁니다. 어둠을 찍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라져버린 거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끝없이 잘려나가는 거대한 식빵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에게는 무한한 복제본, 즉 무한히 많은 카메라가 있습니다. 만약 99억 9,900만 개의 여러분이 끔찍한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면 그 카메라는 전부 박살이 납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버전이라도 수조분의 1의 기적 같은 확률을 뚫고 살아남는다면 그 카메라는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여기서 아주 섬뜩한 논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오직 멀쩡히 작동하는 카메라의 관찰자만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식은 언제나 살아남은 시간선 속에서만 눈을 뜨게 됩니다. 본인 스스로 느끼기에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습니다. 그냥 운이 아주 좋았다고만 생각하겠죠. 하지만 이건 운이 아닙니다. 철저한 선택 편향일 뿐이죠. 아직 가장 기묘한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꿈속에서 죽어본 적 있으신가요? 차가 부딪히기 직전이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침대에서 심장을 부여잡고 번쩍 눈을 뜬 적이요. 만약 여러분이 그때 진짜로 죽었던 거라면요? 만약 그 시간선에서는 여러분이 정말로 자동차 사고를 냈고 가족들은 슬픔에 잠겨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여러분의 의식은 자신의 죽음을 도저히 처리할 수 없어서 자신이 멀쩡하게 깨어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시간선으로 훌쩍 점프해버린 거라면 어떨까요? 그리고는 아유, 그냥 개꿈이었네 하고 넘겨버린 거죠. 이게 양자도약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주관적 기대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아주 유명한 우주론자인 맥스 태그마크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는 확률이 아무리 희박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자신이 살아 존재하는 우주에서 눈을 뜰 것을 기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거대한 운석이 지구를 강타해서 인류의 99.9%가 멸종할 확률이 99.999%라고 쳐봅시다. 파동함수의 수많은 갈래 중 단 한 곳에서라도 운석이 지구를 아슬아슬하게 비껴가거나 여러분이 엄청나게 튼튼한 지하 벙커에 숨어서 살아남는 나뭇가지가 있다면 여러분은 무조건 그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밖으로 나와 폐허가 된 세상을 보며 와,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은 거지 하고 경악하겠죠. 하지만 다중 우주 속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의 관점에서 여러분은 그냥 통계 수치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죽은 사람이지요. 살아남는다는 건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그 안에 갇혀버린 것에 가깝죠.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소름이 돋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논리를 끝까지 밀어붙이면 적어도 여러분의 시점에서는 자살도 불가능하고 살해당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사고로 죽는 것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총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방아쇠를 100번 당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순전히 운으로 100번을 살아남을 확률은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 전체에 있는 원자의 개수보다도 훨씬 더 작은 극악의 확률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주들의 절대 다수에서 여러분은 이미 죽었습니다. 경찰들이 시신을 수습하며 사건을 조사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 관찰자의 시점에서는 그저 찰칵하고 끝입니다. 왜 그럴까요? 죽어있는 우주는 경험할 수 없으니까요. 결국 여러분이 자각할 수 있는 유일한 우주는 그 모든 미친 확률을 뚫고 총이 기적처럼 고장나거나 양자 측정기가 매번 아래쪽 스핀을 가리킨 우주뿐입니다. 부품이 녹슬었을 수도 있고 배터리가 방전됐을 수도 있고 하필 그때 지진이 나서 손에서 총을 떨어뜨렸을 수도 있죠. 이유가 뭐든 간에 여러분은 무조건 살아남습니다. 이 사고 실험은 결국 가장 불편한 진실 하나를 우리 앞에 던져놓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신이라는 거죠. 하지만 오직 여러분 자신의 시점에서
이게 어떤 느낌일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150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은 전부 세상을 떠났습니다. 몸은 여기저기 망가지고 너덜너덜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숨을 쉬고 있습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80세에 심장마비로 죽었던 모든 우주에서 여러분의 의식은 이미 끝났고 의사들이 기적적으로 살려낸 시간선으로 의식이 건너갔기 때문입니다. 90세에 암으로 죽었던 수많은 우주를 뒤로하고 하필이면 신약 치료가 완벽하게 들어맞은 기적의 나뭇가지로 옮겨 탔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여러분은 지구상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유별나게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당신만의 그 개인적인 현실의 나뭇가지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관찰자이기 때문입니다. 맥스 테그마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다세계 해석이 진짜라면 우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영원히 늙어갈 뿐이죠. 잠깐만요. 죽지 않는다니 이거 완전 슈퍼파워 같은 거 아닌가요? 안 죽는다니 최고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축복이 아니라 끔찍한 저주입니다. 여러분이 끈질기게 살아남는 동안 주변 사람들은 다 죽어가고 있으니까요. 가족들 입장에서 여러분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친구들에게도 여러분은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죠. 수백만 개의 평행 우주 속에서 여러분은 거대한 슬픔의 흔적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시간선 안에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는 걸 멍하니 지켜봐야만 합니다. 명심하세요. 게다가 이 훌륭해 보이는 논리에는 아주 크고 역겨운 결함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만약 살아남는다는 게 꼭 건강하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차에서 깜빡 졸다가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는데 차는 완전 고철덩어리가 됐는데 본인은 기적처럼 털끝 하나 안 다쳤다는 뉴스 다들 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기적이나 천운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수학적으로 따져볼까요? 가능한 모든 결과가 전부 벌어지는 다중우주에서는 그 끔찍한 사고에서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하게 걸어나오는 여러분의 버전이 반드시 존재해야만 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여러분의 복제본 중 99.9%는 그 사고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의식은 그 정의상 살아남은 0.1%에 무조건 속해 있어야만 하죠. 그래서 세상에는 그토록 많은 임사체험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밝은 빛의 터널을 보고 따뜻한 평온함을 느끼다가 갑자기 병상에서 눈을 번쩍 뜨며 끔찍한 고통을 느낍니다. 만약 그분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게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분들이 원래 있던 시간선에서는 정말로 죽었고 의식이 뚝 끊어지면서 심장박동기가 다시 삐하고 울리기 시작하는 가장 가까운 평행 우주로 미끄러져 들어온 거라면요. 그 병실 안에 있던 의사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적이죠. 하지만 다른 우주에 있는 의사들에게는 그저 안타까운 비극입니다. 사망시간 16시 2분.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유명인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우주의 그분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년 전에 우리와 갈라져 나간 다른 현실의 나뭇가지에서는 그분들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멋진 작품을 만들고 우리처럼 나이를 먹어가고 있죠. 그리고 그분들 역시 응급실에서 기적적으로 깨어나거나 끔찍한 사고에서 살아남았던 그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와, 나 그때 진짜 운이 좋았지 하면서요. 이건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의 우주에서 진정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신은 오직 여러분 한 사람뿐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언젠가 모두 죽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장례식에 참석하겠죠. 하지만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장례식에는 절대 참석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는 바로 그 순간 우주는 다시 쪼개지고 여러분은 반대쪽, 즉 멀쩡히 눈을 뜨고 살아 숨쉬는 쪽으로 넘어가 버리니까요. 이론이 진짜로 어두워지는 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사람들은 양자불사 이론을 들으면 영원히 건강하게 젊음을 유지하는 거라고 착각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다세계 해석은 생존만을 보장할 뿐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그저 의식이 뚝 끊기지 않게만 해줄 뿐 의식이 어떤 끔찍한 상태로 이어질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죠. 아까 그 자동차 사고를 다시 생각해 볼까요? 전체 우주의 99%에서 여러분은 즉사합니다. 0.9%에서는 전신마비가 되고요. 0.09%에서는 심각한 뇌손상을 입은 채 살아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느 우주에서 눈을 뜨게 될까요? 통계적으로 의식이 붙어 있으면서 가장 일어날 확률이 높은 우주에서 깨어납니다. 여기서 진짜 문제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하게 살아남을 확률이 점점 0%에 수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120세가 되어 온몸의 장기가 망가져 갈 때도 우주는 쉬지 않고 쪼개집니다. 한쪽 나뭇가지에서는 심장 부전으로 편안하게 숨을 거두겠죠.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생명 연장 장치에 매달린 채 억지로 목숨을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의식은 무조건 그 기계에 매달려 있는 나뭇가지로만 향하게 됩니다. 물리학자들은 이걸 엔트로피의 덫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셔 보세요. 지금까지 드린 이야기가 한편의 숨막히는 공포 영화처럼 들리셨나요? 네, 어쩌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악몽에서 여러분을 구원해줄 마지막 물리학 조각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만약 양자역학이 옳고 파동함수가 결코 붕괴하지 않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그저 우주라는 공간 안에 얹혀 사는 작은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우주를 관측하는 존재예요. 물리학은 말합니다. 어떤 현실이든 관측되기 전까지는 확정되지 않는다고요. 현실이 존재하려면 관찰자, 즉 카메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죽어버린다면 관측은 멈춰버리겠죠. 그럼 우주는 다시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흐릿한 확률의 파도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우주라는 무대 자체를 경험해줄 누군가가 아예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 우주라는 무대에서 얼마나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건 현재 물리학이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해석이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다세계 해석은 양자역학의 여러 해석 중 하나일 뿐이고 코펜하겐 해석을 비롯한 다른 해석들도 똑같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어요. 그러니 너무 무겁게만 받아들이지는 마시고 이걸 하나의 사고 실험으로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죽음은 어쩌면 관람객만 즐길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생이나 역사책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지요. 하지만 그 두 눈동자 뒤에 숨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바로 여러분, 당신에게는 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오직 다음 순간, 그리고 또 다음 순간이 영원히 이어질 뿐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섭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사실, 숨을 쉬고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셀 수 없이 많은 가능성의 가지들 중에서 살아남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음에 문득 사소한 일로 걱정에 빠지신다면 이 사실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우주의 모든 확률을 뚫고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요. 여러분은 지금 가장 완벽한 좌석에 앉아 있습니다. 우주라는 거대한 무대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 자리예요. 그러니 피할 수 없는 이 기나긴 이야기를 기왕이면 멋지게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를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롭고 명쾌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